갑니다. 자, 돌마고 기출 좀 보도록 좀 할게요. 선생님이 일단 봤을 때는 1번서부터 7번까지는 없어요.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될게? 뭐 따로 뭐 특별하게 어떤 계산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서부터 이제 슬슬 조금씩 볼 건데 8번 잠깐 볼게요, 얘들아. 다른 건 아니고 8번 잠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낼 건데 A가 집합 마일 0,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 먼저 좀 찾아봅시다. B는 요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줬다 넣어서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그 X하고 Y가 둘 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서로 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1이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빼면 0이고 얘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고 그 다음에 1이고 0이니까 또 나왔고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이고 그 다음에 2고 1이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 B, C 일단 다 찾았어. 원소 내열 법으로. 근데 내가 뭐 보려고 하는 거냐면 니은 번 말하는 거야. 딴 거 말고 딴 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데 니은 번만 A차 B합 C가 공집합이라고 돼 있어. 사나 끝에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A에서 B합 C를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뜻은 A가 B합 C에 들어가냐죠. 이렇게 해석하라고. 저번에 우리가 저번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어제 집합 개념 잡을 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발레 집합. 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차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다. 그럼 바로 부분집합 때려야 돼. 거꾸로 가는 것도 똑같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게 오케이? 그래서 B합 C 잡아놓으면 거기에 마일 0일은 이미 C 안에 A가 들어가기 때문에 니은 그냥 잡으면 맞다. 이렇게 부는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됐어? 이것 때문에 잠깐 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잠깐 보자고 하는 게 이제 12번인데 다른 건 아니고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억번 있잖아. 기억번에 얘를 혹시나 A 컴플먼트하고 B 컴플먼트를 찾을까봐 이해돼 오케이? 그걸 찾을까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 기억번을 얘기하는 게 A 컴플먼트가 B 컴플먼트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 말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컴플먼트를 붙여서 B가 A 안에 들어가냐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컴플먼트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가지고서 찾는 게 아니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너의 true, false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뭐 true, false는 어차피 뭐 명제에 나오는 얘기니까 진실 거짓 이해된 게 오케이? 참 거짓. 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13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13번은 이제 어제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와 총합이라고 해서 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봐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5개 나왔는데 반드시 뭘 포함해야 돼? 반드시? 마이너스 2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K라고 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1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있는 거라 쌤이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결합시키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총 개수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마이너스 2, 0, 1, 2의 부분집합만큼 등장한다는 뜻인 거라 2의 4제곱이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K는 1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6까지가 가능했었던 겁니다.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N값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N값은 16이다라는 걸 알아두고자 하는 마음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 AK가 이런 스타일일 건데 문제가 물어본 건 이제 얘네들을 합쳐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해돼 오케이? 참고로 그 집합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S를 붙이잖아. 그럼 요 집합의 썸 SUM
그러니까 원소 한마라는 거야.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알아도 이해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부분집합들이 16개가 나올 건데 걔네들의 원소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한다는 건 거기에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일단 총 몇 개? 16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원소가 돌아가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그 나올 수 있는 원소가 누구누구예요? 마이너스 2, 0, 1, 2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몇 번 등장하겠냐로 해석을 하라고 했고 그러면은 나머지 얘네들의 부분집합만큼 등장할 거 아니에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2의 세제곱씩 등장을 할 건데 돌아가면서 나올 거라 마이너스 2 더하기 제로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서 얘네를 합쳐주면 답이 나온다는 뜻인 겁니다. 생각 납득돼? 오케이? 어제 그 개념은 그쪽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올려놨다.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면은 14번이 은근히 좀 애들을 좀 시간을 잡아먹게끔 좀 유도를 하려다가 조금 망한 듯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좀 문제인데 봐봐라잉 14번 봐보면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 A는 M의 약수예요. 그럼 일단은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A하고 B에다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연습장에다 풀어야 지금 풀 거면 연습장에다 풀어. 자, B차 A가 5, 7, 8이라 여기는 일단은 5, 7, 8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의 원소랑 A와 B의 컴플리먼트 바깥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5, 7, 8 제외하고 나머지의 원소의 개수가 총 11개라는 얘기예요.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다시 5, 7, 8을 제외한 여기 바깥쪽의 원소의 개수를 다 합친 게 몇 개라고? 11개라고 얘들아. 상황돼? 그러면 5, 7, 8까지 합치면 총 몇 개야? 14개가 되기 때문에 K는 일단 1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납득됐어? 그리고 나서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서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A의 원소의 합과 자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대문자 S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A의 원소의 합, B의 원소의 합이 똑같다는 건데 어차피 공통으로 싸물고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얘나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럼 결국 얘가 말하고 있는 조건, 나가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A차 B의 원소의 합이 5, 7, 8의 합 20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납득됐어?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P라고 하고 이걸 찾아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살짝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끝내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근데 봤더니 A라는 집합이 지금 봐보게 되면 M의 약수란 말이야. M의 약수. 근데 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K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14보다 작거나 같은 M값의 약수라는 건데 참고로 약수 안에는 반드시 얘가 소수가 됐든 뭐가 됐든 1하고 M은 반드시 온단 말이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14보다 작거나 같은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 5, 7, 8을 뺀 나머지를 일단 다 써보면 1, 그러니까 1은 무조건 A 안에 들어가요. 1은 약수니까 무조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숫자들을 다 나열해 보면 2, 3, 4,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13, 14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A차 B의 원소의 합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쌤은 일단은 약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소수를 먼저 좀 찾아봤어. 소수는 일단은 2개밖에 못 나오는 거니까 약수가. 이해돼? 오케이? 근데 소수 중에서 가장 큰 게 13이거든요. 그럼 얘가 아무리 여기서 등장한다 하더라도 합쳐서 20은 꿈도 못 꿔.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M은 일단 소수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소수는 다 뺐어요. 2, 3 빼고 그 다음에 11 빼고 13 뺀 상태에서 좀 웬만큼 좀 큰 숫자가 와야 약수를 구했었을 때 차집합을 따로 뽑아낸다 하더라도 20이 될 수 있는 건덕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4와 12, 10 이쪽 큰 숫자 쪽이었어. 왜냐면 다른 것들은 설령 6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약수 땡겨내면 1, 2, 3, 6이라 20이 꿈도 못 꿔요. 9도 마찬가지고 약수들 합쳐보면 1, 3, 9라서 20이 절대 안 돼요. 10도 마찬가지로 1, 2, 5, 10 합치면 20은 근처도 못 가. 그리고 그나마 될 수 있는 건 12와 14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14도 사실 좀 살펴보면 약수를 땡겨보면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아무리 조합해서 여기서 뭐를 뽑아내서 20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는 그냥 나가리 쳤어.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M은 그러면 12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A라는 집합을 살펴보게 되면 1, 2, 3, 그 다음에 4, 6, 12가 가능했었던 건데 이 중에서 차집합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원소의 합이 20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한다면 다행스럽게도 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해돼? 오케이? 다행스럽게. 나머지는 일단은 12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12가 안 들어가면 일단 20이 탄생이 안 돼. 12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해되니? 오케이? 그 상태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차집합에는 2, 6, 12는 무조건 오는구나 라는 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쌤은 이렇게 좀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집합이 1, 3, 4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3, 4 이렇게 되고, 바깥쪽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돼서 얘네들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죠. 상황 얘들아 이해돼요? 오케이? 됐어? 2, 6이 겹칠 수도 있죠. 2, 6이 겹칠 수도 있죠. 2, 6이 겹친다는 게 무슨 말이지? A, M, B에다가 A차 B가 20이 될 수 있는 조합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1, 3, 40, 1, 3, 40. 1, 3, 42. 그럼 그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경우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쌤은 맨 처음에 봤을 땐 쌤은 이제 못 찾았는데 1, 3, 1, 3, 4, 12 이렇게 되면 이것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 3, 4, 10이고 2, 6은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5, 7, 8 이렇게 되고 1, 2, 3, 4, 5, 6, 7, 8 여전히 바깥쪽에 얘네들이 있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그 상태에서 A 교비의 모든 원소의 곱을 뜻했는데 근데 가능한가요? 어차피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이 문제 출제가 이거를 둘 다 똑같이 이런 경우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럼 A교 B의 원소의 곱은 P라고 되어 있으니까 P는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M은 지금 12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또 있는지 K 14 그래서 24에다가 14를 더해서 답은 38 이렇게 된다는 상황 이해됐어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집합 문제는 쌤이 조금 덜 풀 거야. 앞으로 이제 올거 끝날 거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돼. 아직은 좀 초반이라 쌤이 좀 설명을 좀 더 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된다 이제. 알아야 돼 다.
알겠어, 오케이? 이 집합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풀어보세요. 15. 도영이랑 선생님 좀 지워야 돼요. 뒤에 좀 지워야 돼서. 그리고 뭐 봐야 될 거 있어? 지운다? 지운다? 15번 풀어봐야 돼. 자, 일단 요렇게 됐죠? 오케이?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얘들아, 그려놨다고. 그려놨다고. 자, 그럼 봐봐라. 얘네가 지금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거든요. 수직 관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얘들 서로 수직 관계야. 이해됐어? 오케이? 수직 관계. 그리고 지금 여기가 봐보면 원 위에 있고 얘가 또 어디 위에 있어? 원 위에 있어요. 하나 나도 되는 게 오케이? B하고 C가 여기가 이제 원점인 이런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조금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A, B의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드는 점을 C라고 한 상태에서 B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나도 된겨? 오케이? 그럼 A, B, O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라고 있어? 또 심지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저기다 밑줄 긋고 있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A, B, O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럼 결국은 그 얘기는 A, B 거리는 몇이다? 반지름과 똑같은 2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납득이 돼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돼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힌트가 또 있는데 좀 보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여기 B하고 O하고 A를 연결한 게 정삼각형이었잖아. 그럼 이쪽은 이제 60도 몇 도? 30도가 될 거야. 하나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여기 몇 도 몇 도? 30도. 여기 30도거든요. 그리고 여기 원점의 위치가 직각삼각형의 어디? 외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표시한 얘네들의 거리가 반지름이라서 똑같은 것도 있지만 이등변 삼각형이고 외접원으로서도 이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납득이 된 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돼야 돼 지금. 됐죠? 그럼 여기서 얘를 X축과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여기 있는 이 30도와 이게 서로 평행한다는 전제하에 30도고 여기도 30도거든요. 이해돼?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 몇 도야? 30도거든요. 하나 납득됐어?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 봐보면 정삼각형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B하고 C가 서로 무슨 관계인 게 보여? 한 직선상에 있고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은 점대칭인 거죠. 하나 납득된 게 오케이? 다시 지금 얘네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이렇게 반지름이 마치 시계 마냥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게 각도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정삼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B하고 C는 이 중심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래서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다만 B의 좌표를 좀 따게 되면 여기가 정삼각형이라 1,√3이거든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뭐 나중에 쓸지 말지 나도 모르겠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상황 납득돼 오케이? A, B 거리는 일단 2고 여기까지 뽑아내고 이제 시작을 하란 말이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파악이 돼야 돼. 그럼 기억번 봐봐. 점 G라고 돼 있어. 그럼 무게중심 찾아야 되겠지? 무게중심.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누구의 무게중심? 된겨? 얘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삼각형 누구? A, B, C의 무게중심이야. 그럼 A, B, C의 무게중심은 뭐에 뒀죠? 중선에 뒀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침 여기 쭉 A, O가 중선인 거잖아. 이 삼각형이 몇 대 몇? 1대 2. 그럼 1대 2의 관계에 무게중심이 존재를 할 거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이 노란색의 길이 여기 뭐 H라고 합시다. 그랬었을 때 GH의 길이를 물어봤던 거지. 상황 납득 완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O에서 여기까지 내리는 이 거리는 AB의 절반일 거 아니에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현재 1대 2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은 2대 3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겠지. 납득되냐고 얘들아.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기억번에 G에서 저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3분의 2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풀어서 이제 기억이 맞는 겁니다. 보통 이제 도형이 좀 끝나면 얘들아 점직사만 생각해. 또 단편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결국 평자거든요. 평자 순수 평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자가 그래서 다시 기억을 잘 떠올려야 돼. 얘들아.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다르단다. 2번 하고 3번 하는 게 도형이 특히나 납득돼. 오케이? 까먹어. 그래서 자꾸 점직사만 생각한단 말이야. 왜냐면 뒷부분은 사실 점직사만 써도 다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도 점직사로 풀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50분 안에 이제 슬슬 풀어야 되는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되는데 아직은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필승의 전략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됐어. 니은 거. A, B, C의 내저번의 반지름 여거다라고 돼 있어. 자, 얘는 되게 쉽죠? 얘는 뭘 알면 돼요? 2분의 1 L, R을 알아주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L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만들어 놓은 A, B, C의 둘레의 길이 말한 건데 얘가 지금 특수삼각형이잖아요. 60도 30도. 그럼 1대 2대 √3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2로 나와 있는 상태라 전체 둘레의 길이는 6 더하기 2√3이죠. 곱하기 R은 그러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2√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2√3 이렇게 됩니다. 납득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계산을 그럼 땡겨주게 되면 반지름은 2로 약분하면 3 플러스 √3이니까 3 플러스 √3분의 2√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6분의 2√3 곱하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약분 처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3도 약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3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지름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니은 틀려요.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이제 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니은이 틀리면 헉?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순간 한단 말이지. 논리가 정확하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알겠어요, 얘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법. B를 포함하지 않는 원호 AC 위의 점 P에 대하여 ACP의 넓이가 무슨 값일 때? ACP가 최대일 때를 물어봤어요. 최대일 때. 그때 삼각형 AGP의 넓이는 3분의 2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일단 P의 위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P는 어디에 있을까? P. 잘 봐라 얘들아. 지금 디귿번을 풀기 위해 내가 저 부분을 다시 좀 나타낼 건데, 요렇게 나타낸 상태에서 지금 원이 요렇게 있는 건데, 이 자식이 지금 이제 최대치가 되려면 서로 평행해서 요 거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요쪽 부분은 얘를 현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꽂았었을 때 나타나는 요 위치가 P가 된단 말이야. 상황 납득됐어, 오케이? 네? 그 위치가 어디겠니? 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디겠니? 라는 거야. 그럼 요 문제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 처음에 출제되어 있는 삼각형의 형태가 특수삼각형이라서 얘를 여기다가 쭉 내렸었을 때 수선의 발이 되는 요 위치는 정확하게 이 그림이 평사를 이루었었을 때 요 위치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특수삼각형이라서. 하나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디귿번에 그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것은, 얘들아 이해되나? 납득돼? 오케이? 자 그럼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 그럼 여기가 이제 P라고 한다면 여기가 P야. 그때 이제 AGP니까 너죠? 너의 넓이. 너의 넓이 물어본 거예요 여기.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AGP.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넓이는 보다시피 지금 요쪽도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다시 AOP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하나 납득해, 오케이? 얘가 특수삼각형이라서 이게 지금 다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결국 다시 얘기해서 삼각형 AOP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쌤이 좀 강조를 하는 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A는 지금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거 곱하기 여기가 한 점에서 시작하는 삼각형의 비율이기 때문에 넓이도 이제 2대1로 쪼개지게 돼서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가 됐어요?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 계산 때리면 3분의 2 루트 3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얘가 왜 이게 가능한지 다시 설명하면, 여기다가 이제 수선의 발 꽂았을 때 너의 위치는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가 될 텐데,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위치일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기 평행하고 있었으니까. 해야 돼, 얘들아. 자, 다시 논리가 정확해야 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니까 여기가 접점인 상황. 그래서 여기 90도. 그러면 여기가 평행할 때인데, 그러면 너도 억각으로서 90도. 그럼 현이 지금 90도면 얘는 정확하게 이동분되는 위치.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그게 여기서도 이미 그게 가능하고 있었던 상황. 그럼 얘네들은 한 직선상에 놓여졌다는 뜻인 거고, 여기 있는 특수 삼각형이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15번을 이렇게 보면 쉽죠. 그러니까 쌤이 옛날에 한번 했던 말 기억나냐? 순수 평자 나오면 어려워진다고.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원방이랑 도의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공식에만 특화가 되겠단 말이야. 그럼 자꾸 까먹어 앞에 내용을.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허를 찔린단 말이야. 이해돼? 오케이? 뭐 점식사 쓰고 해도 답은 나오겠죠. 근데 너는 이것만 푼다고 50분 안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정확하게 지금 잡아야 돼. 알겠어? 얘들 알겠니? 네? 그걸 해야 된다고 시험 끝날 때까지. 넘겨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16번 한번 해보세요. 16번.
요거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점들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낼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나 오케이? 한번 해봐. 지금 그림 나타내는 거. P는 C가 지금 마사 콤마 2라고 나와서 P의 거리가 지금 2인 녀석인 거니까 요 원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P는 요 원선상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반지름이 2였던 거고 중심은 마사 콤마 2였던 거고 저거 위를 이제 P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해되나? 오케이? 그냥 같이 하자. 뭐 파악은 했어? 파악은 했어 얘들아? 오케이? 그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조건 나를 봅니다. PAB의 넓이가 뭐가 돼야 돼? 가장 작아야 돼. 그럼 P가 저 원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을 때가 최소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평행한 상태로 가장 가까이였었을 때가 요때의 상황일 거란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물론 중심이랑 셀이 연결했었을 때 요 반지름이 날린 그 위치도 이제 당연히 맞지만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P의 위치는 저기가 될 텐데 B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B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PAB의 넓이가 가장 최소란 얘기는 P의 위치는 저기가 확실하죠. 그리고 나서 APO와 BPO의 넓이의 B가 2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APO는 너거든. 자, 나부터 되나 오케이? 여기 AP 그다음에 PO 이렇게 잡혀졌을 때 그럼 B의 위치는 얘네들의 넓이가 BPO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쪽 거리랑 딱 절반 되는 위치 그러니까 마3, 1인 거죠. 그러니까 마3, 1 정도 되는 플러스 3이죠. 반대편이니까 3,1 되는 요 위치가 B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네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1대2가 되는 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황 납득돼요?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그랬었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와 DAB의 또 넓이가 똑같대요. 이해된 게 오케이? DAB의 넓이가 그러면 DAB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나타내는 이 노란색의 높이와 동일한 위치로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었었을 때 나타내어지는 요 길이와 여기가 똑같아지는 왜? D는 Y축 선상에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넓이가 똑같은 상황일 때가 D의 위치가 펼쳐진다는 뜻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D가 뭐 여기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아직. 상황 이해가 되나? 지금 돼야 안 돼? 돼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풀어내려면 얘들아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냐? 저 원방이랑 노란색이 서로 평행할 때의 요 값을 알아야 된다고. 다 납득돼? 오케이? 그래야 그 다음번에 이제 B의 좌표가 잡혀지기 시작하고 B는 이제 3,1이 나왔는데 D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이해가 되니? 납득이 돼? 오케이 콜? 그러면 잘 봐라. P를 지나가는 직방 그냥 뭐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 거리가 더 깔끔하게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자,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y는 몇 x야? 기울기가 몇이야, 이거?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면 이거는 일반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3분의 1이니까 x-3y는 0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고, 뭐 거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잡아줘야 되겠지. 어디서? C 마사 콤마 2에서 C인 마사 콤마 2에서 여기까지 있는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루트 10분의 마사 넣고 2 넣게 되면 요게 이제 10 요렇게 나오게 돼서 절대값 씌우니까 그 거리가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상황 놔둘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수선의 발 내린 요 위치를 우리가 H 이쪽에 내린 위치를 H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PH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루트 10에서 반지름 빼면 되잖아. 루트 10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상황 놔둘 때 오케이? 되나? 네? 그러면 그 거리가 동일한 지점에 D가 존재하는 거라서 이 새끼랑 전부 다 평행하고 있는 새로운 직방 요 L을 구해준 다음에 걔가 Y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D의 좌표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그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자 루트 10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요네들은 다 똑같은 녀석이잖아 기울기가. 그럼 x 마이너스 3y 플러스 c는 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요 L과 요 L이 지금 빨간색 L이에요.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얘가 돼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식을 세워주게 되면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루트 10분의 그다음에 상수항 C 여기 위에는 없어요. 요 녀석이 루트 10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상황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C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절대값 씌운 상태니까 C라고 하는 것은 10 마이너스 2 루트 10의 이제 뿔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라고 하는 걸 좀 곰곰하게 고민을 해보면 3i가 넘어갔을 때 표준형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부호 변동 없이 그대로 y절표는 뜻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음수값이라서 c의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0이 2루트 10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c 값이 지금 결국에 마이너스를 붙인 2루트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인 2루트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 L 값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비금치고 있는 얘가 그 L이라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 녀석이 y절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면 그게 D의 좌표가 될 텐데 y절편은 x 대신에 0을 넣어서 넘겨주게 되면은 몇이에요? 3분의 10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 납득돼요? 납득되냐 얘들아? 3? 3이라고? 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i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C가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야? A하고 B하고 C를 다 어떻게 해줘야 돼? D가 플러스가 맞는데 응? C가 양수라서 C가 양수라고 조건이 써있어. C가 양수라고 조건에 써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단하고서는 A랑 C는 어? 아 양수인 데를 찾기를 원했던 거야? 아 나 완전 반대로 읽고 있었네. 그냥 T 아. 저 접선 뜨기 여기네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반대로 구하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자 변형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세요. 변형 문제. 쌤은 이거 순간적으로 저 못 봤어요. 저렇게 밑에 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면 이게 정답이 맞고 이 문제는 지금 지금 D가 지금 현재 몇 콤마 몇이었지? 0,C였는데 이 C가 0보다 크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다 반대로 다 바뀌어. 반대로 다 바뀌면
이때 노란색 요 직선을 우리가 L1이라고 한다면 그 L1은 x-3y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인 걸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2 루트 10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녀석이 이제 y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0을 넣게 되면 0,3분의 10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가 뭐 물어봤지? A, B가 어디 있지? A, B가 너 아닌가? 그죠? 그래서 4에다가 이걸 더해주는 거니까 3분의 12를 더해서 22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문제가 원했던 게 M하고 N을 합쳐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0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배정문제 풀 거 생각해. D가 여기 물어보면 이게 맞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돼요?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별표 하세요. 얘들아 17번 별표 하세요. 이쪽 페이지가 좀 어렵거든요. 다음 쪽 페이지는 여기보단 쉬워요. 내가 풀어본 결과.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설령 오늘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조금 마무리가 덜 되더라도 근데 될 거는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될 거는 같아서 17번 한번 풀어봐봐요. 17번 자, 17번을 보면 OA의 3배가 5B라고 되어 있고 Y는 마이너스 X 선상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A에서 Y축이 내리는 수선의 발을 저렇게 그리고 2,4분면에 A가 있고 4,4분면에 B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대략적인 위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Y는 X 선상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고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되게 오케이? 그럼 A라고 하는 건 OA라고 하는 건 Y는 X 선상에 존재하니까 요 선상에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요게 A라고 합시다. 2,4분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한 요 정도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OA의 3배를 때린 게 얘 B가 됐다는 뜻인 거라 A의 좌표는 마이너스 A, A라고 합시다.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이게 45도로 이제 관통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라서 사 납득된 게 오케이? B는 몇 콤마면? B는 3A, 마3A라고 볼 수가 좀 있겠죠. 된 게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A는 참고로 양수입니다. 그때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자, Y축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는데 그럼 H는 0, 몇이에요? 0,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L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L은 지금 현재 L은 3A, 0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말을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직선 AL이야 이거. 직선 AL. 그럼 직선 AL이면 요거거든. 요거. 점선으로 표시한 요 부분. 그 다음에 BH는 여기거든요. BH는 여기거든요. 저거. 그럼 BH랑 얘네가 서로 만나는 점 요거를 P라고 했어요. 요걸 P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 P를 갖다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OP가 직선 HL 직선 HL은 요거거든요. 요거 직선 HL 직선 HL에 쭉 갔을 때 만나는
점이 존재하는데 OH를 썰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라 여기는 여기가 지금 이제 Q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점이었던 거고 여기가 원점, 여기가 원점. 그래서 얘네가 같은 직선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 정리를 하면 삼각형 OQL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117파이였던 거예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랬었을 때 ABP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듣고 있니? 듣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나는 모의고사 원본을 알고 있어서 자 봐봐 얘들아 해봐. 자 일단 결과만 일단 좀 알려줄게. 이게 조금 4시에 좀 나오거든. 일단 결과만 일단 얘기를 하면 앞에 봐. 일단 요거 일단 직각돼요. 네, 직각돼요. 일단 이걸 왜 직각이 되는지 보여줄 건데 이게 직각이 됩니다.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갑니다. 왜 직각이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좀 증명해야죠 얘들아. 직선 AL 그리고 그다음에 직선 HB라고 돼 있어요. 직선 HB. 얘가 만나는 교점을 갖다가 점 P라고 했단 말이야.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직선 AL은 A가 마이너스 A, A고 L이 3A, 제로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치게 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란 말이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일반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X 플러스 4Y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얘가 이제 3A, 제로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A는 제로 이렇게 나오고 된게 오케이? 된겨? 그다음 HB는 0,A고 3A, 마이너스 3A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치게 되면 3분의 마사가 돼. 3분의 마사라서 4x 플러스 3y가 지금 현재 0,a를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된 상태로 이거 왜 이렇게 입체적으로 글씨가 나오죠? 얘네들을 연립을 당겨주면 p 좌표가 여기서 나와요. p 좌표가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p 좌표를 여기서 구해주게 되면 그냥 여기가 이제 좀 개빡치죠. 계산하는 게 있어서 뭐 어떡하겠어. 하긴 해야지 뭐. 자 3 곱하고 4 곱해서 서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3 곱하면 얘는 3x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9a 이렇게 될 거고 자 밑에는 4를 곱하면 16이 되고 그 다음에 12가 되고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를 빼게 되면 13x 마이너스 3a가 돼서 13분의 3a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쪽 잘 보셔야 되는데 자 13분의 3a를 내가 여기다가 넣을 건데 하얀색 글씨에다가 마이너스 39니까 마이너스 36a가 돼서 13분의 9a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보세요. P 좌표 나왔어. 그때 직선 OP 봐봐. 직선 OP. 원점이랑 P를 지나가는 건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치게 되면 결국 증가를 나타내게 됐을 때 기울기가 3이에요. 직선 OP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지금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저쪽이라고 했잖아. 얘가 3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거랑 직선 어디 비교하냐면 HL 여기 기울기는 몇이에요? S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보여? 이해돼?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상황 이해가 되니? 나도 되니 안 되니?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었던 거야. 좀 잘 기억하세요. 이거 모의고사 원본도 그래서 얘가 OQL 있죠. 여기가 Q거든요. OQL인데 이 녀석의 외접원이 지금 넓이가 이렇다는 뜻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이 하나 있었을 텐데 이 자식이 지금 현재 2분의 117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니까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뭐의 넓이 물어봤어? A, BP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자, 잘 봐. 잘 봐. 쌤은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잘 봐. 요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A, BP니까 여기가 P고 B라서 A라서 P를 갖다가 저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내렸어 나는. 안 내리고 그냥 얘네들 비율 있죠. 요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면 여기 A에서 여기다가 Y축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A'이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쌤은 그래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 납득되나 오케이? 그럼 가보자고. 그럼 봐봐라. 충분히 그게 가능했던 게 야 봐봐 얘들아. 지금 파란색이 지금 여기 시작이 A'이고 끝자락이 여기 B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쌤이 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 손가락으로 지금 지우고 있는 이 부분이 P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네가 몇 대 몇인지를 알라고 하는데 A'을 Y축이 지나가. 그럼 지금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비율이 얘네들 비율이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P의 X좌표가 너고 13분의 3A고 그 다음에 B의 X좌표가 3A라고 나와 있는 상태라 결국에 3대 39라서 1대 13이에요. 그럼 1대 13이면 여기가 1대 12가 되는 거죠. 상황 납득돼요? 오케이? 그래서 1대 12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은 이쪽 A, P, B의 넓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 AA 프라임 B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여기 전체 넓이에다가 13분의 12를 하는 거죠. 상황 납득돼요? 오케이? 이거 이해됐어? 그럼 AA 프라임은 지금 바로 넓이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윗변이 A고 그 다음에 높이가 4A거든요. 그래서 A 곱하기 4A 곱하기 2분의 1을 땡겨서 결국은 정리를 해주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다. 끝까지 봐야 돼. 그럼 이 약분 처리하게 되면은 13분의 24 A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 봐봐. 아까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117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새끼가 R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17이라고 하는 것은 R 제곱이 될 텐데 그 R이 요거의 절반이에요. 그럼 3A 절반이니까 2분의 3A잖아. 그럼 걔를 제곱 당겨주게 되면 4분의 9A 제곱이라 여기서 이제 A 제곱이 뭔지가 나오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A 제곱을 구해주게 되면 좀 번거롭겠지만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러운 겁니다. 9 나눠주게 되면 13에다가 2 곱하니까 26 이렇게 돼서 26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 이제 48이다 라고 해서 답은 깔끔하게 나와요. 답은 깔끔하게 나와요. 하나 납득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평자, 순수 평자 내용이 이제 막 나와. 그래서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거야. 순수 평자가 생각보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까먹어서가 아니야. 뒤에 이제 너무 타성에 젖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거에 집중하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도형 공부할 때는 공식이야 이제 당연히 다 알고 있고 뭐를 적용해야 제일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연습하면서 풀어야 돼. 그냥 죽치고 앉아서 5시간, 6시간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슬슬 시간을 갖다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좀 시간 많을 때 하나씩 신경 쓰면 나중엔 잘해지겠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거 좀 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 해보세요. 이거 18번도 원리만 잘 깨달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얘네를 일단은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B, D와 AC가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각 C, P, B도 이등분이 돼요. 여기도 이등분이 돼요. 이렇게. 이등분이 돼서 내려오는 교점을 Q라고 잡았고 저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슬쩍 물어볼게. 이거 지금 특수삼각형인 건 눈에 띄어? 특수삼각형인가? 그러면 당연히 봐봐요. 해봐. 당연히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지금 각이 이등분이 됐지? 각이 이등분이 됐어. 그럼 여기가 3 루트 3이란 말이야? 된 게 오케이? 3 루트 3. 지금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여기 바깥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빼면 여기 루트 3인 거고 여기 3인 거고 여기가 루트 3인데 전체가 3이래. 그럼 1대 루트 3이란 이야기는 된 게 오케이? 1대 루트 3이랑 1대 2대 루트 3이란 얘기라 여기가 30도인 게 보이냐고 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상관 납득돼? 오케이? 오케이?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그럼 그렇게 보였으면 얘가 이해되나 안 되나? 되죠? 오케이? 보였으면 B에서 D 연결한 녀석을 찾아보면 얘 각이 이등분이 됐거든요? 각이 이등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를 살펴보면 빨간색? 요 길이를 살펴보면 요 길이 살펴보면 얘가 지금 현재 길이가 몇이에요? 길이가 몇이에요? 1이고 루트 3이니까 2점. 얘들 오케이? 2고 5에서 B까지 가는 것도 2란 말이야. 그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야. 납득돼? 오케이? 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데 각이 이등분이 된대. 그럼 당연히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꽂은 수직 이등분의 위치에 D가 놓여졌었다는 뜻인 거고 마침 여기 나와 있는 C도 OB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중선의 교점인 거잖아요. P가. 그래서 P는 결국 뭐였던 겁니까? 삼각형 AOB의 무게중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중선의 교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다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파악이 됐으면 아까 여기가 각이 이등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쪽 길이 비율 있죠? 요 길이와 요 길이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납득되니? 오케이? 그럼 요거 길이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새끼가 무게중심이니까 결국 PC 길이라고 하는 것은 AC 길이의 3분의 1이 될 것이고 납득이 되니? 오케이?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BC 길이의 3분의 2였거든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이거는 돼? 안 돼? 그러면 AC의 길이는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아주게 되면 절반씩 나눴으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또 이제 2잖아. 여기 루트 3이고. 그러면 3에다가 2 제곱해서 더해주면 7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7이 되기 때문에 3분의 루트 7이 돼요. 얘가. 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BC 길이는 여기 지금 현재 1이라 왜 BC야 근데? 아 DB죠? 이거 선생님 잘못 썼다. DB입니다. DB. DB인데 여기는 그래도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게 여기가 지금 길이가 2잖아. 여기가 길이가 2인데 30도고 60도인 상태인 거라 1대2 이렇게 되는 거라서 DB의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3분의 2가 됩니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됐어? 그러면 결국 다시 얘기해서 약간 좀 그림이 살짝 삐꾸가 나 있긴 하는데 여기에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예요. 루트 7대 얼마? 2였다는 이야기인 거고 각이 이등분이 그럼 가뜩이나 돼 있다는 것은 밑에 것도 루트 7하고 2의 비율로 쪼개진다는 뜻인 거예요. 상황 납득됐어? 오케이? 이거 이해가 되나?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답이 이제 다 깔끔하게 나오죠. 상황 납득돼요? 오케이? 이해된겨? 얘들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 평자 나오면 얘들아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한다가 정확한 표현이지. 자, 기억번 갑니다. 기억번. OQ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OQ의 길이는 OC 길이가 1이잖아요.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1이고 그 다음에 CQ 길이를 갖다가 더해 달라는 뜻인 건데 그럼 여기서 CQ 길이는 밑에 CB 길이가 1이잖아요. 걔를 루트 7대 2로 나눈 녀석이기 때문에 루트 7 더하기 2분의 루트 7을 해주게 되면 얘가 CQ였던 거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더해주게 되면 이 루트 7 더하기 2분의 통분해서 더해주게 되면 2 루트 7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것도 루트 껴 있어가지고 개빡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된겨? 이거 정리할게. 중등도 아니고 이런 돌먹어가 좀 그래. 애들이 못하지는 않는데 위아래가 뭐 곱해 얘들아? 루트 7? 마이너스 1을 곱해서 7 빼기 4를 곱해서 밑에가 3이 되고 자 위에는 2로 묶여서 루트 7 플러스 1에다가 루트 7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라 이걸 정리하면 7 빼기 2니까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기억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2가 분배되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 여기 그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을 보면 점 D와 AC 사이의 거리는 14분의 루트 2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D하고 AC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D하고 AC 사이의 거리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쌤은 여기서 또 이제 뭘 썼냐면, 그러니까 중등기하가 여기서 또 이제 쓰이는데, 자, 이 삼각형 그려놓으시고, 무슨 삼각형 그린 거냐면, D랑 P랑 A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봐보면, 저기 직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왜 그런지는 아까 전에 다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다 내린 거리는 이렇게 될 거라서, 이 문제 풀 때는 중등기하의 소법칙을 쓰시는 게 훨씬 빠르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DP 길이는 여기서 1대2로 쪼개지는 길이가 되는 것이라서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DA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3이죠, 루트 3. 얘는 루트 3. 루트 3. 그 다음에 요 거리는 피타를 이용해서 3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몇이야? 9분의 28에다가 루트 시온값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3분의 2 루트 7입니다.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수선의 발 꽂은 저 길이를 갖다가 구해주게 되면 왜? 이상해?
왜? 맞지 않나? 맞아.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소법칙을 쓰게 되면 3분의 루트 3 그다음에 곱하기 이걸로 나눠주셔야 되죠. 2 루트 7분의 3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 상황 이해돼 오케이? 소법칙 알죠 얘들아? 소 여기가 직각일 때 이해돼 오케이?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3, 3 약분 처리되고 14분의 몇이다? 14분의 루트 얼마? 2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요거 이해가 돼요? 되나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디귿번 보면 POQ의 넓이가 지금 S1 ROB의 넓이가 지금 S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14분의 루트 20은 맞나? 맞네. 이게 뭐 맞고 디귿번. 자 디귿번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디라고 얘들아? P, O, Q죠.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삼각형 요것도 POQ 살펴보면 얘 쪼개게 되면 삼각형 POC랑 더하기 삼각형 PCQ인 거 보여요? 상관 나도 되나 오케이? 그런데 너네 이거 전체 자 쌤 정확하게 이해해 얘들아. 삼각형 AOB의 넓이를 S라고 하자. 전체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POC만 살펴보면 여기거든요? 근데 P가 무게중심이래. 그럼 얘가 6분의 1 S인 거 보여? 그쵸. 그래서 6분의 1 S가 되고요. 보통 이제 무게중심일 때 3분의 1 S가 되는데 절반 쳤기 때문에 6분의 1 S 더하기 PCQ는 그 6분의 1 S를 다시 루트 7대 2로 쪼갠 루트 7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곱하기 루트 7 더하기 2분의 루트 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OQ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S1이죠. 이게 S1. S1인가? S1. 그 다음에 이제 S2는 간단하죠. S2는 ROB를 말했는데 ROB는 전체의 절반이죠. 왜 이게 무게중심 지나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S가 됩니다. 2분의 1 S. 요거 이해가 되나? 그럼 이제 정리. 아이 정말 진짜 정말 화딱지나 정말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아까 CQ 길이가 아유 됐어요. 그냥 다시 계산합시다. 자 S1분의 S2예요. 결국 S1분의 S2라고 한다면 지금 달고 다니는 가족들이 많아서 S는 일단은 다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1은 밑에다가 쓰는 거니까 이거 정리하는 것도 좀 보여줄게. 아이고 자 6분의 1 곱하기 1 더해지게 되면 루트 7 더하기 2분의 2 루트 7 플러스 2죠. 통분돼서 여기 1인 거니까 통분돼서 얘랑 더해지게 되면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쪽에다 6을 곱하면 요 새끼 이제 3만 남고 정리를 땡겨주게 되면은 역수 취해져서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3 곱하기 루트 7 플러스 2 그 다음에 2로 묶여서 루트 7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지금 디귿번 같은 경우에 요거를 풀어달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풀어주게 되면 2분의 3 이렇게 되고 위아래다가 뭐 곱할까? 루트 7? 루트 7?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7 빼기 1 들어가니까 여기 6 이렇게 나오고 루트 7 마이너스 1 계산 때리면 7 빼기 2니까 5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돼서 약분 처리하면 여기 밑에가 4가 나와. 4분의 5 플러스 루트 7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겁니다. 숫자가 좀 지저분해. 얘들 납득되니? 이해돼 오케이?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되게 손쉽게 풀리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19번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9번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서술형 1번이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할 거고